예. 왜냐면은 대부분 실물이 사진보다 훨씬 더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이 인물보다 잘 나오는 보다는 실물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사진보다. 그러니까 사진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만큼 인물보다 사진이 잘 나오긴 어려워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나다르에서 사진에서 이 사라 베르나르의 꿈결 같은 동작, 포즈, 모습에서 저 정도의 이목구비와 저 정도의 모습이 사진 속에서 보인다면 실물은 훨씬 더 대단했을 거라는 생각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다르라고 하는 사진가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 속에 해주면 좋을 사진가입니다. 역사상 전 세계에 19세기 통틀어서, 그러니까 사진이 1839년 발명됐다 했죠. 19세기를 통틀어서 최고의 사진가는 나다르라는 사진가입니다. 나다르 프랑스 사진. 이분은 인물 사진의 미학, 아까 그 린다 맥카트니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초로 인물에서 예술성을 표현하고 어떤 사람들이든지, 그러니까 우리 그런 저분한테서 위대한 걸 배우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미 원본 불변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생기면 사진빨을 잘 받는다, 포토제닉하다. 잘생긴 사람을 찍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포토제닉하지 않는데 정말 사진으로 잘 찍는 사람이 진짜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어떻게 생기든 간에 사진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사람이 진짜 실력합니다. 그것을 해냈던 사람이 나다라고 해요. 정말 잘생긴 사람만 찍어서 잘생기게 나오는 사진의 실력이 아니라 누구든지 아름답게 표현해 주시는 사람. 그래서 번호표를 받아야 됐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다라고 하는 사진가가. 너무 유명한 사진가들 많이 찍었기도 하고요. 아무나 찍어주지도 않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나다르의 대표적인 사진이 이 사라 베르나르 사진입니다. 각도, 방향, 라이팅이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카메라를 응시하지 않고 살짝 20도에서 25도 사이에 카메라에서 비껴나가는 거, 그 다음에 웨이브요, 드라퍼리, 주름, 그 다음에 가장 인물 사진에서 어려운 것들이 손처리인데 자연스러운 손처리. 모든 거 하나 19세기의 명작 사라 베르나르, 나다르가 찍었던 인물사진의 미형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라이팅이 렘브란트 라이팅이라는데, 렘브란트가 주로 썼던 라이팅이죠. 상단에서 내려꽂는 거예요. 25도에서 30도 로 내려오는 거. 가장 인간이 아름답고 성스럽게 보이고 우아하게 보이는 라이팅입니다. 정면 봤을 때 여기서 또 30도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러면 이쪽에 그림자가 살짝 지게 되죠. 그러면 입체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70년대 만해 시대, 인상파 시대의 사진이 인상파 미학을 좀, 포추의 미학을 좀 닮아갑니다. 그래서 인상파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어느덧 정면에서 또는 누워서 그렸던 인물 그림에서 살짝 뒷모습을 보여주는 그 누드화를 그리기 시작해요. 인상파들이. 물론 낭만파에서 시작됩니다. 낭만파에서 인상파 사이에 사람의 인물화에서 정면을 그리지 않고 측면을 그리지 않고 누워있는 모습을 그리지 않고 주로 비너스를 눕혀서나 서서 그리는데, 인상파가 과감하게 뒷모습의 진실, 정면이 진실이냐 뒷모습이 진실이냐, 인간은 정면에 방비고 뒷모습 무방비다. 인간이 어찌해 볼 수 없는 뒷모습이다. 가꾸는 정면과 가꿀 수 없는 뒷모습은 어쩌면 뒷모습이 진실일 수가 있다. 그래서 뒷모습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사진도 인물 사진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초상 사진의 정면에서 물러나서 이렇게 뒷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사진들을
인물 사진이 등장합니다. 아주 드문 사진인데 인상파 영향을 받아서 인물 사진의 뒷모습, 루드 사진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인물의 뒷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파격적인 모습이 사진에 나타납니다. 예, 아까 말했던 왜 영국 사진가들이 인물을 좋아하냐? 유난히도 인물 사진을 많이 찍느냐? 영국 포트레이트 회화의 역사입니다. 영국 인물 사진 알베르트 뮤지엄 가면요, 정말 영국의 유명한 인물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귀족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줄리아 마가렛 카메론, 혹시 여러분들 영화를 보신 영화 중에서 클로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온 지가 얼마나 됐나요? 영화 나온 지가 거의 한 8, 9년쯤 됐던 것 같아요. 영화 클로저요. 클로저에 나오면 그 영화가 영국을 무대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줄리아 로버츠가 사진작가로 나와요. 줄리아 로버츠 이름이 카메론입니다. 바로 1860년대, 1870년대 영국의 위대한, 아까 프랑스에 나다르를 한다면 영국에는 줄리아 마가렛 카메론이라는 여자 사진가, 늦은 나이에 거의 50 중반의 사진을 시작해서 영국의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 사진가가 줄리아 마가렛 카메론 여사인데, 그 여사의 사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광선, 포즈, 눈길 살짝 내리깔고 창가에서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고 과감하게 쿨어죠. 네. 그 다음에 여성의 마음속에 있는 감성을 끄집어내려는 여성 특유의 여성 사진가에 가지고 있는 그것들, 남성 인물 사진가와 여성 인물 사진가의 차이가 내면의 이야기를 꺼내려는, 아까 우리 린다 맥카트니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국의 여성 사진가들은 자기가 가장 가까운 있는 사람을 찍으면서 내면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말합니다. 이 지금 줄리아 마가렛 카메론 이분도 자기가 잘 알지 않는 사람은 안 찍었어요. 항상 자기가 잘 알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찍었던 분인데, 이게 영국 여성 사진가들의 전통인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마음으로 찍어주겠다는 광선 보시면 라이팅이라든지 내리꽂는 거요. 그 다음에 눈길, 상당히 문학적이죠. 영국 문학. 예. 이제 우리가 어느덧 19세기 후반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사진이 슬슬 1880년, 1890년 오면 세계 사진이 급격하게 바뀌어요. 바로 코닥을 창업하신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분이 1888년에 누구든지 카메라를 들고 야외로 나갈 수 있는,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만들어요. 즉 1888년 이전까지는 모든 카메라는 상당대에 받쳐있다. 그건 들고 찍을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다 사진관 안에 있거나 집에 있다는다면 그 사진 카메라는 삼각대에 걸쳐져 있죠. 그리고 1888년 이후에 비로소 코닥에 의해서 우리가 손으로 들고 찍는 카메라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사서 이제 밖으로 나다니면서 인물 사진도 찍고 풍경 사진도 찍고 스냅 사진도 찍고 이렇게 되죠. 이때 이제 예술 사진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걸 우리가 살롱 사진이라 합니다. 살롱 사진. 살롱 사진의 특징은 뭐냐면 뽀샷입니다. 뽀샷이. 사진을 예술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너무 기계적인 선명함이에요. 이것을 화가들은 정말 싫어하고 지금도 너무 사진적으로 선명한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회화적이지 않아요. 즉 사진이 회화적인 것은 예술처럼 보이는데 너무 쨍하고 선명하면 그것을 예술 사진으로 인정하기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컬렉터들 중에서 회화적인 사진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 너무 사진적인 것은 잘 안 가지시려고 해요. 네. 너무 기계적이니까 선명하니. 그래서 1890년부터 1910년 사이에, 약 20년 사이에 뽀샤시 사진이 대유행을 합니다. 흐릿한 사진이요. 약간 후기 인상파 느낌이 나는, 약간 목탄한 느낌이 나는. 그래서 선명한 렌즈를 쓰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렌즈를 써서 아주 로맨틱하게
이 사진은 미국에서 나오는 사진인데요. 클라렌스 화이트의 아주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그 사진에서 이 카메라 앵글,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서 보이지만 나오는 머릿결, 웨이브, 그 다음에 과감한 볼륨, 그 다음에 여기 꽃병 하나 들었죠. 이게 예술을 표현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액세서리를 들고 나오는 사진은 없는데 1890년부터 1910년 사이에는 예술의 오브제를 들고 나오기 시작을 해요. 사진에서 거울을 든다든지 책을 든다든지 꽃을 든다든지 꽃병을 든다든지 살짝 만진다든지. 지금도 이따금 봄날이라든지 가면 특히 벚꽃 축제 가면 지금도 벚꽃을 땡겨서 싹 되는 사진을 찍습니다. 이게 100년 역사입니다. 빅토리아 역사입니다. 네, 지금도 해요. 그리고 제가 피렌체에서 한번 봤는데요. 유럽 사진가들이 인물 사진을 스냅으로 찍을 때요. 우리 동양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동양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면요. 주로 뭔가 이렇게 잡는다거나 고개를 돌린다는데 서양 사람들은 여성들의 앞발을 냅니다. 이렇게 하는 걸 많이. 서양 여자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전통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움을 하는 건데 우리 동양에서는 안 하거든요. 서양 여성분들은 그런 포즈를 많이 취한 걸 봤어요. 젊은 사람은 안 하고요. 나이 드신 분들. 이게 시간 속에서 저마다 스냅 사진이나 인물 사진을 야외에서 찍을 때 어색하니까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꽃을 땡겨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앞발을 내밀어서 여성들 내밀어서 약간 자연스럽게 하는구나 이런 걸 봤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아주 이 포즈나 이 관능성은 상당합니다. 네. 아주 예술사진의 거의 출발점. 즉 인물 예술사진. 이게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에서는 약간 도발적이고 여성들이 과감하게 도발적인 관능성을 드러내고 카메라를 살짝 돌렸던 19세기 방식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카메라를 쳐다보고 당당하게요. 그 다음에 카메라 앵글이 이제 무릎 밑에까지 내려오고요. 양손 다 넣어주고요. 당당함이 사진에서 물어납니다. 예술사진의 특징이 변하고 오죠. 네. 이제 에드워드 스타이켄이라고 하는 사진가이자 화가인 사람의 자화상입니다. 참 화가들은 자화상을 곧잘 그리는데 왜 사진가들은 자화상을 안 찍을까? 제가 참 연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고민이 없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자화상을 안 찍는 사람은 자기 고민이 없다는 뜻이에요. 특히 동양 사진가들은 더욱더 안 찍습니다. 자기 셀프 포트레이트를 사진가. 화가들은 참 많이 그리는데 서양 화가들은 동양 화가들은 또 자화상을 잘 안 그려요. 네. 그게 약간 어색한지 쑥스러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양 화가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자화상을 그리는데 왜 동양 화가들은 자기 얼굴을 안 그릴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사진가들의 경우는 되게 쑥스러워하기도 하지만 자기 이야기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적어서. 자기 이야기가 많으면 린다 맥카트니의 명언입니다. 적어서 내 삶이다. 내 삶의 이야기를 천마디 말보다도 사진으로 말한다. 그래서 린다 맥카트니가 사진가이지만 동시에 얼마나 많은 모델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인간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곧 삶이다 하는 것들이 돼 있고, 우리는 삶과 사진가를 좀 구별하는, 사진가들이 카메라 앞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자꾸 파인더 뒤쪽으로 가서 숨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은 찍어줘도 자기는 잘 안 찍으려고 하고 안 찍히려고 하기도 하고, 사진가들이 이런 경향이 있어요. 에드워드 스타이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진가이자 화가인데, 화가 출신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기가 붓을 들고 있다. 나는 사진가지만 화가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팔레트를
빨래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로맨틱입니다. 이걸 우리가 픽토리얼 살롱 사진을 하는데 아침 안개 속에서 저녁 안개 속에서 아주 로맨틱하게 인물을 찍는데 이제 슬슬 인물이 얼굴 큼직한 거에서 살살 물러나고 작아지고 배경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풍경 속의 인물이 자리하기도 하고 조금 20세기 들어오면서 인물 사진에 소미트일 공간이 생깁니다. 그만큼 이제 시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초상 사진 앞에서 인물을 찍어보겠다 했던 개념에서 벗어나서 일상 속으로 사진이 들어오겠다는 표현이고 또 예술성이 가미함으로써 딱딱한 인물 사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있죠. 아주 동작들 약간 회화적인 모습입니다만은 아주 좋은 포트레이 사진입니다. 네. 자, 미국의 우리 20세기 사진의 아버지라고 하는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사진가가 있습니다. 그 아내가 조지아 오키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미국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여성 화가입니다. 20세기 미국 현대미술의 출발점이 조지아 오키프예요. 혹시나 미국에 가심이 있으면 뉴멕시코 산타페 가면 조지아 오키프 미술관이 있습니다. 뮤지엄이 있습니다. 어찌 여성이 저분이 찍었던 것은 주로 이제 조지아 오키프가 주로 그렸던 그림들이 여성의 몸과 꽃인데 아주 성적 관능성이 대단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미국의 여성들이 참정권을 갖는 지가 그렇게 오래됐지는 않습니다. 왜 여성의 몸을 남자들이 그리냐? 과연 남자들이 여성의 몸을 어떻게 한다고? 왜 여성들은 여성의 몸을 안 그리느냐? 그래서 여성이 여성의 몸을 그리는 최초의 출발점이 미국에서 나옵니다. 거의 해야사에 여성의 몸을 남자들이 그렸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여성의 몸을 안 그려요. 조지아 오키프가 여성의 몸은 여성이 그려야 한다. 그래서 자기가 해서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 화가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조지아 오키프가. 그래서 보통 화가가 아닙니다. 남편 알프레드 스틸리츠도 보통이 아니지만 아내인 조지아 오키프도 보통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남편인 알프레드 스틸리츠가 자기 아내 조지아 오키프를 아주 오랫동안에 사진을 찍는데 그 중에서 인물 사진을 참 많이 찍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진 중에서 과감한 앵글, 로 앵글, 어두운 배경에서 화이트, 당당한 오키프의 모습, 화가로서 여성으로서 주체 여성으로서 이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당당한 인물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1920년대 포트레이 중에서 아주 힘찬 사진입니다. 네. 네. 이제 독일 쪽으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인물 사진은 다른 사진과 달리, 풍경과 달리, 인물은 항상 옷을 벗지 않는다 하면, 옷을 입고 찍는다면 그 옷이 곧 그 시대의 복장사이기도 합니다. 복장사. 그러니까 만약에 1900년부터 매년 10년 동안에 누군가의 모습을 10년 동안 100살까지 사신다 한다면 1900년부터 2000년까지 만약에 매년 10년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다 한다면 한 사람의 나이듦에 대한 모습도 얼굴로 나타나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옷의 스타일이 뭔가도 알 수가 있어요. 이 1920년대 아우구스트 잔터라는 독일 사진가가 읍내로 춤추러 가는 새 젊은이를 찍었던 이 사진의 코딩은 1920년대 독일 조용한 읍내 총각들이 입었던 모자, 썼던 모자, 손에 들었던 지팡이, 그 다음에 카라, 그 다음에 정장, 이 하나의 유형을 봤다는 걸 수 있죠. 이게 인물 사진에서 굉장한 매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린다 맥카트니 60년대 사진에서 이렇게 쭉 보면요. 인물 모습도 보자기 중요한 게 당시에 유행했던 옷의 스타일이 무엇이냐. 시대복장사. 우리나라도 있었죠. 시대복장학원.
예, 노라노 양재학원하고 함께 더불어서 쌍벽을 이뤘던 시대복장학원입니다. 예, 시대복장, 복식사라는 거죠. 한 인간의 얼굴 속에는 인물의 시간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의 시간성도 있다. 예. 그래서 린다 맥카트니 사진에서 정말 볼만한 게 비록 우리나라 옷은 아니지만 서양 옷이지만 시대 변천사의 의상, 복식사가 있다. 예,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인물들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매력이기도 한데 1920년대 아우구스트 잔더의 읍내에 춤추러 가는 저 세 젊은이의 포트레에 있어서 모자, 그 다음에 얼굴형, 그 다음에 어깨에서 돌면서 돌아보는 지팡이, 정장 스타일, 하나의 시대 복장사를 보는 것도 인물 미학에 들어있는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네. 자, 역시 잔더 사진들, 20세기 사진가 중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린다 맥카트니도 가족을 찍어서 폴 맥카트니라는 유명세를 띠고 있습니다만은 20세기 사진에 가장 인물 사진을 잘 찍었다고 하는 사진가가 4분이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아우구스트 잔더라고 하는 독일 사진가입니다. 1910년, 20년 때 20년간 거의 인물 사진을 20년 동안 인물 사진을 독일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물 사진에 한 획을 그었던 사람이 아우구스트 잔더인데 그분의 사진을 인물 유형학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뭐냐면 정면에서 찍어요. 항상 카메라를 보게 하고 약간의 딱딱한 모습이지만 사진 속에서는 항상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직업군에 속한가 그 사람 사진만 인물만 보면 사진 속의 사람이 직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찍었던 인물 사진가입니다. 가끔 갔던 읍내 춤추러 가는 당시의 젊은 남자 이 사람 작품 제목이 뭘 것 같습니까? 복서입니다. 작품 제목이 복서예요. 인물의 대본을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네. 자, 아우구스트 잔더의 사진입니다. 정면 카메라를 향하게 이때 이 사진이 이후에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우리가 인물 사진 찍을 때 카메라 쳐다보면 부자연스럽다고 카메라 쳐다보지 뭐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분은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보게 만들었던 거꾸로 갔던 벽돌공입니다. 네. 사진 밑에다가 제목을 다 직업을 달고요.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진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요리사입니다. 요리사. 그래서 인물 속에 그 사람이 삶이 직업이 무엇인지 어떤 계층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인물 사진의 미학에 큰 획을 그었던 아우구스트 잔더 사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년대 오면 상당히 많이 카메라가 이제 뒷골목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1864년에 에드워드 마네가 풀밭이의 점심 식사를 한 여성이 풀밭이에서 옷을 벗고 어떤 남정네들하고 같이 돗자리 깔고 점심 식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마네는 왜 백주 대낮에 여자의 옷을 벗은 여자의 몸을 남정네들하고 함께 풀밭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까? 도대체 마네는 그 그림을 왜 그렸을까? 대낮에 공원에서 이게 바로 새로운 직업의 출현입니다. 바로 공원에 사람들이 몰리면 거기에는 세 부류가 출현합니다. 첫째, 매춘. 둘째, 야바이꾼. 셋째, 청소부 넉마주의. 마지막에 나타난 사람이 넉마주의겠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이 세 부류들이 반드시 출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공원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지금도 파리 볼리뉴스 가면 어마어마하게 여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매춘. 1930년대 조사에 가면 프랑스 여성들의 세금을 내면은 매춘을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법적으로요. 비공식적으로 매춘을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말할 정도로 가족들이 프랑스 여성들이 직업이 없기 때문에 결국 매춘에 종사해서 합법화 시켜놓으니까 수많은 예술가들이 다 사생아 출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밭이 식사가 출연한 이유는 합법화된 매춘이 출연하게 된다는 직업으로서의 매춘을 말하는 그걸 보여주는 말의 현실 발언 얘기하는데 에젠 나제라고 하는 사진가가 1920년대 파리의 합법적 매춘을 말하는 인물 사진을 통해서 시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뒷골목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자, 브라사입니다. 1920년대, 30년대 브라사의 사진에서도 공식화된 프랑스 파리의 매춘들을 사진에 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앞모습과 뒷모습과 옆모습을 찍게 되는데 자, 이 사진과 이 사진이 왜 하나만 나왔을까요? 뒷모습도 있는데 참 슬픕니다. 세금을 내서 공식적으로 매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한 30% 되는데 그 사람들이야 경찰의 눈을 당당하게 할 수 있지만 불법,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 매출하는 사람들은 그 밤거리에 나오면 골목길에 서 있습니다. 골목길에 서 있어서 경찰을 피해야 되고 또 반대로 호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중간 바로 왼쪽이 골목길. 그래서 이쪽에 서 있을 때는 성인들이 보게 안 보이게 할 때는 경찰이 안 보이게 인물을 통해서 당시 파리의 포트레이트 속에서 시대 정황들을 나타내는 모습인데 만네의 아주 화가이자 사진가인데 초상 사진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초현실적으로 실험적으로 보여줬던 사진입니다. 아주 강력한 사진입니다. 사진가 중에서 가장 작품 가격이 비싼 사진가입니다. 만네 프랑스 사진가, 화가이자 사진가. 꿈꾸듯이 초현실적으로 표현한 모습이고 1930년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대공황 시대에 이민 작품 제목은 도로시알랭의 이민자의 어머니, 이민 온 어머니가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없어서 경제공황 시대에 애처로워하는 모습. 상당히 연출적인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 하나로 미국이 뉴딜 정책에 성공해서 대공황을 극복하게 됐죠. 그래서 너무 유명한 사진이고 잘 알려진 사진입니다. 아주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하시죠? 이 사진 보셨죠? 윈스턴 처칠 카슈 사진인데 원래 이 사진 앞에는 처칠이 굉장히 예언가입니다. 그런데 항상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담배를 순간적으로 빼앗으니까 처칠이 화를 내고 노래본 모습을 찍었다. 그래서 잘 알려진 사진이죠. 20세기 인물 사진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처칠이 저렇게 표정을 짓는 사진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카메라를 쳐다보는 인상적인 인물 사진입니다. 유서 카슈의 인물 사진인데 아주 근엄한 역시 영국풍 사진입니다. 앙리 까리트브레송인데 까리트브레송 사진만 보고 여러분들에게 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인물 사진이자 풍경 조금 있다가 앙리 까리트브레송 전시한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한 사진가 중에 한 사람이 앙리 까리트브레송인데 누구든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진 자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 프라도 거리에서 찍었던 아주 언급법이 좋습니다. 대각선 무도의 가운데 정확하게 넣어서 노신사가 겨울날 비가 오는 날 중절모를 쓰고 약간 이것은 마그리트 모자죠. 고개를 돌아보면서 프라도 거리에 섰던 인물 사진 대각선 구도의 결정적 순간 인물 사진인데 아주 명작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요. 까르띠에-브레송의 사르트르 다 파이프를 물고 있는 사르트르예요. 그래서 이 라인들 여기서부터 이 남자를 통해서 사르트르를 지나가서 가르동으로 뒤에 앵발리드까지로 연결되는 이 우측 라인을 타고 돌아가는 시선들 사르트르의 모습. 그래서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인물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사르트르의 모습을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문학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